자, 그럼 9월 모평 해설 강의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 능력을 묻고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4분의 1 이걸 따르고 있다라고 했고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항분포를 따를 때의 평균 NP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만약 분산 구하라고 했다면 NPQ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자, n이 60이고 p가 4분의 1이므로 둘 곱해주면 정답 15임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이런 쉬운 문제에서부터 쓰인 개념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게 되면 개념 간의 연결관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연상되고 상기되는지에 의해서 뒷문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선택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항분포 뭐와 관계 있는 개념이었지? 이항계수 같은 거 떠오르나요?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는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 등으로 이항 정리와 똑같은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게 떠올랐어? 25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항분포, 확률분포네요. 확률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하기, 그치, 그런 것들을 공부했었지. 29번에 있고요. 그리고 64분의 1 이 정도면 충분히 큰 수입니다. 그럴 땐 정규분포 같은 것도 떠오르잖아. 자, 그것도 27번에 모두 있습니다. 이거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얘랑 관계되어 있는 문제는 모두 홀수번에 있네요. 자, 이거 차쌤이 지금 억지 쓰는 게 아니야. 24번 보면 홀수 짝수 나와 있어. 4개의 수 1, 3, 5, 7 홀수고요. 그리고 짝수 번째 문제들끼리도 어떤 관계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1, 3, 5, 7 홀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고 2, 4, 6, 8 짝수 중에서도 임의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그 A, B를 곱한 것이 여기서 A, 여기서 B 구해서 A, B를 곱한 것이 31보다 커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엊그제 베스킨라빈스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차쌤이 언제나 했던 이야기 꼭 여기서 떠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수학적 확률을 묻는 문제지만 자, 평가원에서는 우리 교과 개념 맞게 그것대로 전제 조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족쇄를 가진 것처럼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는 임의성이 전제가 되어줘야 이 표본 공간의 원소들의 개수가 몇이다, 뭐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표본 공간의 이 모든 원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는 임의성이 전제가 되어줘야 그래야 이와 같이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부분 꼭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라고 했었습니다. 뭐야? 임의로입니다. 이중 임의로라는 말이 있어. 이중 임의로라는 말이 있어. 그런 말이 없으면 주사위 동전 등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학적 확률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평가원이 이와 같은 표현을 주었을 때는 너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표본 공간을 표현해서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순서상의 개수를 4 곱하기 4라고 구한 다음에 이게 4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고 4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모두 같으니까 그 순서상 16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A 1, 3, 5, 7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균등하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미래가 지금 4개의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은 창문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거야. 근데 그 사이에 B, 2, 4, 6, 8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요. 주사위 2번 던져서 A, B 했을 때 그때 6 곱하기 6 36 화소의 이러한 그렇지 정사각형들을 만들고 나면 그것으로 표본 공간 및 문제 풀이할 것의 절반 이상이 끝나는 것과 똑같다고 했거든. 지금 이것과 같습니다. 자, 전체 16칸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게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 2개를 곱해서 31을 넘는 것 보면 6, 5, 30 여기까지가 안 됩니다. 6, 7에 42 되고요. 3, 8에 24도 안 되고 5, 8에 40은 되고 7, 8에 56 당연히 됩니다. 자, 그래서 3개 다 정답이에요. 자, 사실 이런 부분을 읽어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 시험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안정감이 됩니다. 이걸 물론 빠르게 이와 같이 처리해서 답을 딱 하는 것 그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빨리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쓰인 개념 및 교과 개념에 있는 전제 조건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 그리고 개수분의 개수로 구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주 개념들도 패밀리 룩을 가지고 출제되는 경우 많이 봤지. 그동안 차쌤과 인피니티 워에서도 계속해서 봐왔을 거야. 자,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상기시키는 개념이 여럿 있습니다. 앞서 이항분포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나 그거 원래 이산확률 분포인 거 알고 있는데 거기서 평균 분산 확률 함수 다 구할 줄 아는데 너무 쉬운 게 나왔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항분포와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 녀석 바로 이항정리. 그것과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 정규 분포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 이항 정리를 통해서 이항 정리가 뭐였지?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을 다루는 거야. 그 말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분의 a의 5제곱의 전개식까지. 자, 공통문항에서도 있었는데 교과서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주기 때문에 자, 어떤 개념인지 내가 헷갈린다거나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 어떤 개념이 출제되었는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를 알면 되고요.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 공부했던 것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항도 일반항이지만 확통, 수열 단원과 똑같습니다. 직접 나열해 보는 여러 차례 이 전개식을 모두 나열해서 적어보는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모두 지금 문제를 풀이하는 데에는 편안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은 자, 앞서 선생님이 23번에서 얘기했던 NCR의 P의 R제곱, Q의 M-R제곱과 똑같습니다. OCR에 지금 X제곱이 있고요. X제곱의 R제곱이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X제곱에다가는 M-R제곱을 집어넣고 뒤에 거에다 R제곱이 붙었다고 해도 돼. 지금 여기다가 R제곱 하고요. X분의 A 여기다가 M-R제곱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R 자리에다가 각각 하나씩 모두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R 자리에 들어갈 것은 0에서 5까지의 정수들이고요. 자, 0 집어넣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의 개수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R에다가 1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R에다 1을 넣어 보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5, A 1 집어넣었으니까 5잖아. 그리고 1 집어넣었으니까 5-1 4제곱이에요. 그래서 A의 4제곱이 나와. 그래. 5A 4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X제곱의 1제곱 그리고 X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서 R 이퀄 1일 때 구해지는 항이 5A 4제곱이 붙어있는 X제곱분의 1이라는 항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의 항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 그 다음은 R에다가 2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으면 R에다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다 넣어보면 돼요.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몇 제곱이 되는지 이것을 지수 자리를 계산한다면 방정식 풀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더 아까워. 차라리 하나씩 다 나열해보고 직접 대입해서 시도해보는 거 이게 수열 및 확통 잘하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거 보도록 할게요. OC2가 이번엔 들어가야 되니까 OC2의 값은 10입니다. 10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가 3제곱, 여기가 2제곱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A의 3제곱이 붙습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 X제곱 쪽에 제곱이 붙으니까 X의 4제곱이 되고요. X분의 1에 세제곱이 붙었으니까 A만 세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세제곱이 붙어서 10A 세제곱의 X가 되었다. 자, 내가 원하는 X제곱분의 1의 개수, X의 개수 둘 다 찾았으므로 우리 둘이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A 이퀄 2라는 것을 어렵지 않은 A의 세제곱이랑 5로 묶어내면 되니까 A가 2라는 것을 금세 인수분해를 통해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이 시험지에서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등 간단한 것, 인수분해가 매우 잘 되는 것들 여러 차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에게 이항 정리가 나왔을 때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자, 공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그 단원의 본질은 보통 내가 손을 이렇게 좀 괴롭혀 가면서 하나하나 좀 귀찮더라도 나열해보고 하나하나 귀찮더라도 여러 차례 써보고 다른 방향에 있어서도 좋은 공부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A 플러스 B에 5제곱 있잖아요. 이거 구할 줄 알잖아. 이 앞에 OC 0부터 적는 경우도 있고 OC 5부터 적는 경우도 있고 A의 0제곱, B의 5제곱부터 적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A의 5제곱, B의 0제곱부터 적는 경우도 있고 어느 쪽이 되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모두 나열하는 것 지금은 B 자리에 붙은 것으로 위에랑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다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한 5개, 6개 정도만 이렇게 해보면 쭉 모두 만들어지고 A 자리에 B 자리에 각각 너와 너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모든 항을 다 본 상태로 처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모든 항들을 다 처리해서 그 이항 계수들의 성질을 다루는 파스칼 삼각형 등의 개념도 있었고 나열하고 관찰하는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각각 확률 함수 값들이 되어서 그걸 모두 더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다 더해서 1이 되도록 하는 확률 함수로 이것을 바라보는 이항 분포 또한 공부했다. 자, 그래서 둘 다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복습할 때는 두 가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26번 다시 확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차쌤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 많네요. 자, 임의로 또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주사위 동전 같은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수학적 확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 차쌤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닌데 주사위를 그려놨어요. 그 평가원이. 차쌤이 자주 하던 얘기가 뭐냐, 주사위가 이렇게 생기지만 않았다면 이라고 자꾸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 맨 위에다가 1 했었는데 그것도 똑같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1이 나올 가능성은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 정육면체라는 거를 심지어 그려놨습니다. 확실해요. 평가원은 족쇄가 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서는 수학적 확률 출제하지 않아. 자, 그래서 어렵사리 수학적 확률을 통해서도 풀이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확률에서 공부한 것이 수학적 확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 그래. 곱셈 정리와 덧셈 정리 등도 중요하게 공부했지. 지금과 같이 주사위가 있고요. 주머니가 있어요. 주사위가 있고요. 주머니가 있어요. 아, 이렇게 두 단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을 시 우리가 뭔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처음에 주사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 결과마다 뒤에 규칙이 좀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수영도로 지금처럼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두 단계로 표현되었을 때 어떤 개념을 이용할 수 있었지? 수학적 확률보다 훨씬 간편한데 곱셈 정리예요.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 사실 이 확률 단원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 수학적 확률, 물론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둬야 되는 것이겠지만 곱셈 정리와 덧셈 정리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하였다라는 것을 두 개를 꼽자면 이렇게 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거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5 이상일 시를 보면 A에서 꺼내요. 그리고 4 이하일 시에는 B에서 꺼내요. 그리고 A, B 주머니가 공이, 흰 공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견 그냥 딱 생각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꺼낼 때는 흰 공이 덜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꺼낼 때는 흰 공이 더 나올 것 같아. 유불리가 달라진단 말이야. 아, 그래서 곱셈 정리를 적용시킬 때에는 지금처럼 규칙이 달라.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주사위라는 것에 의해서 그 뒷사건인 주머니에서 확률을 구해 나갈 때 규칙이 다른 그 상황 변화를 반영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에다가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적고요. 독립과 종속 기억나는 친구들은 이것은 종속이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확률의 곱셈 정리는 P A 교집합 B 이것을 P A 곱하기 P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뭐 내가 가위바위보를 한 번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면 또 이길 확률이 그 다음에 3분의 1이 또 있으니까 확률이 더 희박해질 거 아니야? 그걸 두 개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냥 B를 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B와 A를 곱해야 된다. A가 일어난 것을 기반으로 해서 B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 주어야 한다. 단 독립일 시에는 이것을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P, B와 같아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방금 전에 가위바위보 2연승 할 확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냥 하잖아요. 그건 독립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곱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 부분 조건부 확률을 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일단 이 문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단계의 구성대로 수영도를 따라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봐야 돼. 자, 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5나 6이 나오는 상황이 있겠지. 5, 6. 자, 이런 미래로 와 있을 확률이 6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즉 3분의 1이라고 말해도 되겠지. 자, 여긴 주사위 4개 그리기가 좀 귀찮으니까 4 이하 이것의 여사건의 확률이겠지. 아, 그래, 여사건의 확률. 자, 3분의 1의 가능성으로 이 두 줄에 해당하는 미래에 와 있게 되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이 밑에 두 줄에 해당하는 미래에 와 있게 된다. 자, 그럼 이 미래에 와 있을 때에는 주머니에서 지금 뭘 구하고자 하는 거야? 흰 공 2개 나오는 걸 구하고자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A 주머니에서 꺼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B 주머니에서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 달라. 여기선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임의로 주사위 A에서 임의로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이 6개가 선택될 가능성이 똑같다라는 거거든. 이거 두 종류니까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헷갈리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중치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로 보게 되고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로 보게 되면 흰 공 한 개를 뽑는다 그러면 나올 확률이 둘 다 2분의 1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 자,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6개의 공 중 아무 것이나 선택될 가능성이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6C2가지가 있고 그 안에 흰 공 2개는 2C2. 자, 여기는 6C2 중에 3C2. 그래서 이와 같은 경로로 주사위 5, 6이 나오면서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3분의 1 곱하기 6C2분의 2C2라고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경로로 4 이하의 눈이 나오고 B주머니에서 꺼내서 4 이하의 눈이 나오고 그 경우엔 B주머니에서 꺼내니까 확률이 자동으로 달라지게 된다. 자, 요렇게 두 가지 경로로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더하게 되면 토탈 흰 공 2개 나올 확률을 구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사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5 이상의 눈, 5이라고 할게요. 아니, 좀 너무한가? 그럼 이렇게 할게. 똑같은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P, 첫 번째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에다가 두 번째 여기에 곱한 것이 뭐라고? 이전 사건의 결과를 반영해서 흰 공 2개 나올 확률을 구했다. 이전 사건의 결과가 뭐? 5 이상의 눈이 나왔으므로 그 이전 사건의 결과대로 A 주머니에서 꺼낸다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거 재밌으니까 밑에도 해볼게요. 빨리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생각을 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자, 여기 이 녀석은 P 4 이하. 자, 이 녀석은 P 뭐예요? 곱하기 P 4 이하인 눈이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인 거지. 여기서는 이 이전 사건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B주머니 이렇게 된다. 자, 모든 것이 직관적인 판단으로 이전 사건의 결과가 업데이트되어서 다음 사건 흰 공 2개가 나타날 확률이 다르게 구해져서 곱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곱셈 정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단계별로 2개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날 때
그 사건의 결과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고, 굳이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구해진 것이 무엇이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면서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고, 굳이 말하면 요 밑에 있는 것이 P 5 이하, 4 이하인 눈이 나오면서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각각 곱셈 정리를 통해 구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묻고자 했던 것은 이 확률도 아니고요. 이 확률도 아니고요. 뭐야? P 때라고 돼 있네? 자, 밑에 두 줄도 잘 읽어내는 것으로 밑줄 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행을 한번 하여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 자, 하여까지가 시행이잖아. 근데 일대에 있어요. 자, 차쌤이 조건부 확률 파트를 공부할 때마다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던 거, 쉼표까지 같이 전부 다 여기다가 별표 쳐넣으라 그랬지. 쉼표까지 그대로 있네. 자, 교과서에 있던 표현 그대로를 주는 것이 평가원의 최근 기법입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확정적인 표현이 나타나도 똑같아요. 좌우지간 이와 같이 뭐뭐일 때라는 말이 있었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시행인지 사건인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시행은 앞에 있으니까 아니겠지. 그럼 여기는 사건인데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뭐예요? 그게 흰 공 2개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자, 이것은 조건부가 되는 거고요. 그 뒤를 보면 처음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었을 확률을 구하래. 아, 구하는 확률은 5 이상인 확률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보면 흰 공 2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단번에 구할 수 없고, 지금처럼 단계를 통해서 두 수영도를 더해서 구하는 곱셈 정리,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야 될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거든.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조건부 확률인데, 자, 물어본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P9조라고 했어요. 구하는 것을 앞에 두고 조건부를 뒤로 빼주게 되면 구하는 것이 너고, 이거일 때 너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사위라는 첫 번째 사건, 이전 사건의 결과에 의해 다음 사건의 영향을 따지는 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인데, 지금은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인 흰 공 2개가 나왔다라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첫 번째의 원인에 해당하는 주사위가 이거였게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불량품이 일단 나왔는데 그게 A 공장 때문이었을까 B 공장 때문에, 이걸 나중에 묻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이와 같이 물을 수 있는 방향이 여럿 있기 때문에 팔로워에서 이렇게 곱셈 정리를 적용시키는 방법, 조건부 확률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었던 녀석이고요. 익숙해지고 나면 수학적 확률보다 더 편안하게 여러분이 이 수영도 자체를 다루게 된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여러 의미 중에 사후 원인 조사의 확률, 사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문제지에 있는 확률 문제 중 26번 문제가 가장 깊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P9조에서 결과로부터 원인을 조사하는 확률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억지로 이것을 통해 흰 공 2개가 나왔을 때 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조건에서 지금과 같이 그려지는 자연스러운 수용도를 통해 전체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그 안에서 5 이상이면서 흰 공 2개가 나왔을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자,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흰 공 2개가 나온다라는 건 이런 경로 혹은 이런 경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일어났다라는 뜻이므로 3분의 1 곱하기 6c 2분의 2c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6c 2분의 3c2, 즉 흰 공 2개가 나올 모든 확률을 구해준 후, 이것 또는 이거, 이 둘 더한 것을 분모에 올렸잖아. 그 중 너였을 확률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둘 분의 너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생각보다 간단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분자 분모 모두 45를 분모로 갖게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 모두 45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구해준다. 앞서 있었던 유리식의 성질에 의한 계산은 이 시험지 전체에서 유리식의 성질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패밀리 룩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45, 45 곱해서 구해주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7분의 1이라고 계산됩니다. 자, 그럼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지만 언제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 표본 평균의 뜻으로부터 이산확률 분포로 평균 및 분산까지만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팔로워 강의 잘 참고해서 아니면 최근 인피니티어 모의고사에서도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다루어야 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단계. 이건 지금 2단계에 해당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거나 또는 n이 충분히 크다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야. 주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라는 것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 그래서 정규 분포를 바로 이용하는 습관보다는 이 전제 조건을 먼저 찾아서 확인한 다음에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세 번째 줄 밑줄 치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거기다 밑줄을 치고 모정 쓰세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이것은 모평균과 같은 평균을 갖고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만큼의 표준 편차를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제 조건에서만 정규 분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추정의 기본 원리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뭐예요? n이 커지면 그것에 따라서 이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서 표본 평균은 점차 모평균 근처로 모이는 분포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값을 내가 표본 평균으로 얻게 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평균에 근접한 것을 잘 추정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되지 않겠니?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역시 모의고사에서도 팔로워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27번이겠습니다. 자, 1단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잘 복습해 주라라는 선생님이 정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통계 단원 생김새가 정말 그지같이 생겼잖아. 선생님도 정말 공감하는 처음 볼 때는 이거 무슨 외계어냐 했던 부분인데 생김새만 그래요. 알면 맞는 부분이라서 너무나 효율적인 파트라서 통계 파트 후반부에 있는 것들 생김새가 좀 괴기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교과 개념만 알면 다 맞는 곳이더라 라고 반드시 처리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X바라는 녀석도 Y바라는 녀석도 전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 전제 조건으로부터 확인하고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라 라고 했고요. 두 개의 평균이 각각 220, 240이었으니까 모평균과 동일한 평균을 가지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표준 편차 시그마라는 녀석은 모집단에 있었던 모표준 편차보다 루트 n으로 나눠진 것을 집어넣게 되는데, 자, x는 n개를 한다고 했고요. x라는 그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를 이것이라고 한다면, 자, y는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 자체가 1.5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이것은 9n개를 뽑잖아. 9n개를 뽑잖아. 모 표준 편차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9n개를 뽑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더 작아지게 돼요. 루트 9n은 3루트 n이잖아. 자, 그래서 표준 편차끼리 비교해 보면 모 표준 편차는 네가 1.5배 크지만 표본 평균들끼리 이루는 표준 편차는 네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정규 분포의 본질,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30초 내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정규 분포의 본질. 자, 궁금한 친구들은 팔로워 강의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를 정규 분포 곡선과 함께 그냥 확인해 보면 돼. 그것이 표준화라는 계산의 기본 원리야. 자, 220을 평균으로 갖고 있는 X바의 분포를 보면
자, 여기에서 215 이하일 확률을 0.1587이라고 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니? P, X 바가 215 이하일 확률을 0.1587이라고 주지 않았니? 자, 정규 분포에서는 사실 이 정규 분포 이전에 이항 분포 등에서 막 파스칼 삼각형의 수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칭성에 익숙해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절반이 0.5가 된다는 게 거의 이용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어요? 0.3413이 돼. 숫자 자체도 굉장히 친숙한 숫자 아니니? 자, 옆에 표를 통해서 찾아보았더니 Z의 값이 0에서 1 사이일 확률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평균보다 1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가 있으면 그거 이상일 확률이 이만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차쌤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오늘 기분은 플러스 1시그마구나. 상위 15.87%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분은 그만할게요. 자, 그렇게 정규 분포의 본질적인 의미가 정확히 와닿도록 해두면 이렇게 간단히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이 5다라고 금방 알게 된다. 이건 평균 마이너스 1시그마다라고 한 거야. 평균이 220.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Z로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X바 빼기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녀석이 Z인 거잖아. 이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니? 네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되어줘야 P, Z 이퀄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 이것은 0에서부터 1까지 Z의 확률이 0.3413이므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Z일 확률이 같은 계산을 하게 돼요. 그게 정규 분포의 본질이야. 잠깐만 3413. 자, 이쪽이 0.5. 그래서 역시 0.1587. 잠깐만요. 왼쪽이니까 맞아요. 0.1587. 왜 자꾸 숫자를 거꾸로 쓰죠 오늘? 1587. 저 아까도 3413이라고 하면서 3 다음에 4 쓰지 않고 1 쓰고 있고. 자, 그래서 Z로 계산해도 그것의 기본 원리가 결국은 뭐를 구하는 거다?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럼 Z는 생략을 하고 본질대로 바로 X바 말고 이제는 Y바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Y바는 더 모여있는 분포예요. 여기가 240이야. 자, P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Y바라는 녀석이 235 이상, 이번엔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자, 이것이 1시그마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이 확률과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앞서 구해두었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너는 2배 관계, 이것은 2분의 1배, 이것은 2배 관계야. 그러면 동일한 거리에 있는 5라는 것이 이게 사실 추정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내가 그냥 한 명 딱 했더니 수학 점수가 10점이래요. 아니, 한 명 딱 했더니 90점이래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10이라는 거리 안에 평균이 있을 거야.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왜냐면 그 10이라는 거리가 몇 시그마 안 되거든.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분포 안에서 하나를 고른 거잖아. 근데 내가 100명, 10,000명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때 구한 평균 점수가 100명의 평균이 뭐 만약에 50점이었어. 그럼 거기서 10점, 거기서 10점을 따져주게 되면 그것은 몇 시그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추정의 기본 원리다. 이 안에 벌써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자, Y바의 분포는 표준 편차가 방금 전에 절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2시그마야. 끝. 그래서 이만큼의 확률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는 여전히 0.5고 이 부분은 2시그마까지의 확률 얼마라고 돼 있어요? 0.477이라고 돼 있지. 정답 바로 0.9772 5번인 겁니다. 그래서 30초라는 거예요. Z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Z-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계산을 해볼 때는 이 부분에 들어갈 녀석이 2배, 2분의 1배 등으로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을 때 동일한 평균으로부터 5만큼의 거리이지만 Z로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로 바뀌게 된다. 표준화를 통해서도 같은 의미가 계산됨을 확인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 분포의 본질을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 확률을 알 수 있는 분포다라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문제를 풀면서 차쌤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정말 이걸 다 하라고? 아무리 6평 해설 강의 때 차쌤이 지가 해놓은 이야기가 확통의 본질 및 기본은 경우의 수의 카운트다. 세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공식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그걸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정말로 세고 있는가. 내가 세고 있는 그 대상, 내가 수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 대상, 그걸 직접 나열해 보고 그걸 분류해서 직접 세어보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뒤는 안 물어봐도 된다라는 것이 6평 평가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 그래서 앞으로의 평가원 수능시험 문제에서는 전체를 다 분류하고 직접 찾아보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라고 말한 장본인인데 그래도 설마 했어요. 이걸 정말 다 하라고? 아니겠지. 하다 보면 뭐가 있겠지. 끝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평가원의 의도는 차쌤이 6평에서 말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확통 문제는 2개밖에 안 물어봤어요. 확률 문제. 확률 안 봐도 뻔하다는 거야. 경우의 수부터 이걸 직접 나누어 가며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보고 내가 적어가며 내가 나열해 가며 그게 확통의 전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니 정말? 28, 29, 30 있으면 확률 한 문제는 내줘야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3개 중에 확률이 제일 자신 있었던 애는 어떡하라고. 자, 확률의 아이디어는 짝수 번째 문제들에서 모두 이용되도록 되어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경우의 수만 구하라는 거야. 정말 당황했어, 당황. 자,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함수는 대응이지 대응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셀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응 방법의 수를 구한다. 자, 그리고 심지어 정의역의 원소가 6개이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 F1, F2, F3 그리고 그냥 함수인가요? 그냥 함수야. 뭐 1대1 함수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이 녀석들이 각각 1에서부터 6까지의 모든 값들을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고 이 6개짜리의 순서쌍이 결정나면 이를테면 1 그러면은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한 대응 방법의 수가 정해지지. 6 해도 정해지지. 그게 모두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사실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6의 6제곱이나 돼. 그러나 가나 다 3개의 조건이 있으므로 객관식 최고난도 문제예요. 이거 차분하게 고난도 경우의 수일수록 아니 정말 했던 말이 다 그대로긴 한데 정말 그래서 당황했어. 고난도 경우의 수 문제는 다른 거 없다. 진짜 네가 세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차분히 지금처럼 어떻게 해라? 전체 경우를 펼쳐서 나열해 보면서 분류해 가며 나열해 가며 빠짐없이 조사한다. 그게 다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내가 계산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경 쓴다. 그것 하나만으로 다 된다. 자, 그래서 가나 다 조건 3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F3이랑 F4 2개를 합한 것이 5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 5, 6이니까 약간 주사위 같지 않니? 거기서 2개를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5의 배수는 5하고 10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F3, 4 해가지고 5의 배수가 5하고 10이 있으니까 1, 4 있고요. 2, 3 있고요. 물론 얘네는 뒤집을 수 있고요. 더 있니? 더해서 5 되는 거? 없지. 지금 PD님도 이러고 있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이런 걸 미리 해봤을까요? 그렇다고 가정하고 내는 게 아니야. 총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처음 본 문제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제일 기본적인 원초적인 것부터 해야지. 원시적인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10이 되는 건 4, 6. 얘도 바꿀 수가 있어. 5, 5. 얘는 바꿀 수가 없어. 전체가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설마 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 다 하는 겁니다. 1, 4인 경우, 4, 1인 경우, 2, 3인 경우, 3, 2인 경우, 4, 6인 경우, 6, 4인 경우, 5, 5인 경우. 야, 7가지. 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뭐 플래너만 봐도 7 곱하기 5. 그렇지. 이제 7일씩 5주 있잖아. 지금 이건 뭐 7일씩 6주 있는 거니? 그리고 그중 2칸이 날아가기 때문에 7 곱하기 5. 사실 여러분의 플래너 한 바닥입니다. 자, 선생님 표를 그렸지. 나열을 강조하고 있지. 이게 발견적 추론 능력의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 적혀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면 그럼 약간 소름이 돋을 거예요. 진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확률 통계 그리고 수열. 앞서 공통 과목에서 해봤잖아. 나열, 표 등을 통해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발견적 추론 능력에 적혀 있는 단어다. 표예요, 표.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조건과 가조건이 쉽습니다. 표를 이용했더니 쉬워. 나조건은 F1도 F2도 F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보다 작은 게 없거든. 그래서 가조건이 만족이 안 돼서 날아가요. 자, 그 다음 다조건을 보면 F4랑 F5, F6의 관계는 F4보다 F5, F6이 커야 되거든. 또 날아가는 거 보이지? 이거보다 큰 게 없잖아.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이게 나조건이고요. 이게 다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역시 날아가요. 처음부터 그 이 두 줄을 빼고 썼다면 정말 플래너 그렇지 5주 동안 7일. 아니지, 이번엔 6 곱하기 5가 남았습니다. 하루는 쉬라는 거야, 공부하다가.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여기엔 1, 2, 3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3가지. 여기도 1, 2, 3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게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지. 함수라는 것의 정의는 뭐 꼭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려면 1대1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정의역의 각 원소마다 함수값들을 하나씩만 짝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1, 1도 되고 2, 2도 되고 3, 3도 되는 거예요. 3가지 곱하기 3가지야. 발견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니구나. 중복순열 이전의 곱의 법칙이라 그랬지. 같은 수를 곱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도 2부터 6까지 5가지 곱하기 5가지로 구해지게 되네. 그것을 다시 곱의 법칙. 꼭 기억하세요. 중복순열 이전의 곱의 법칙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듭제곱이라는 공식 그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를 묻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15의 제곱이네요. 225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술술 갑니다. 2보다 작은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1, 1밖에 없어. 이건 뭐 1 곱하기 1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1, 1이라고 고정시켜도 돼. 자, 여기는 4, 5, 6, 4, 5, 6이 가능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 9개가 되고요. 자, 3보다 작은 것은 2개가 있고 2개가 있고 2보다 큰 것은 4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자, 그러면 4, 4, 16에다가 4를 한 번 더 곱하게 되기 때문에 42의 거듭제곱, 4의 거듭제곱 등으로 64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6보다 작은 것은 5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있고요. 4보다 큰 것은 2가지가 있고요. 2가지가 있고요. 자, 2, 5, 10 그것의 제곱이야. 평가원도 100이라는 수를 참 좋아합니다. 차쌤도 100이라는 수 참 좋아. 아니, 이게 하다 보면 다 비슷한 거라니까요.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이게 이뻐서도 있지만 그게 교과서에 있기 때문이야. 제곱수 이뻐서도 있지만 그게 교과서에 있기 때문이야.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그래서 계산조차도 여러분에게 편한 것들로 주어지게 되니까 여러분의 배점 소망을 한다든지 제곱수들로 표현된다든지 모두 제곱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나씩 차분히 찾아본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차쌤 말대로 수열이랑 확률과 통계 두 군데는 나열이 지성이네요. 다 나열해 보았더니 다 맞네요. 최근에 보았던 모의고사 이게 확통이랑 수열 다 맞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하고 물어보면 그것도 잘 맞겠지? 자, 그 다음 5보다 작은 것은 4 곱하기 4, 그 다음 1 곱하기 1. 자, 같은 속성의 단원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자, 더할 때에도 시그마의 성질은 더하는 순서를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 짝을 잘 맞추는 겁니다. 189에다가 225 더해주게 되면 1의 자리가 4가 되는데 다 4예요. 에이씨. 자, 1 올리면 1, 414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등을 구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Vx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Vy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평균 분산에서 공부한 게 뭐가 있지?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곱하면 평균 나온다라는 거랑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통해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 그리고 또 평균 분산에 대해서 공부했던 공식은 이런 공식들이 있단 말이야. AX 플러스 B, 확률 변수의 변환에 의한 것. 이건 그걸 묻고 있는 문제구나. 4점짜리 문제에서는 그저 공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과정과 기본 원리, 그리고 이 각각의 것의 뜻, 이건 평균이란 뜻이고 분산이란 뜻이고 분산이란 뜻이고 제곱의 평균이란 뜻이고 평균의 제곱이란 뜻이잖아요. 과정과 의미, 이것을 묻는 것이 4점 문제구나. 자,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11호에서도 8호에서도 이와 같이 X, P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예를 들자면 이거 하기 위해서는 AX 플러스 P, 그럼 이거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구한다면 이 공식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랑 널 곱하고 너랑 널 곱하고 너랑 널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것이라는 뜻을 통해서 구해보면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 것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으로 발견이 되니까 그것을 발견 및 분리해서 이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10종 교과서 모두에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간단한 예시를 든 것뿐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편차 제곱을 여기다가 적는다든지 x 제곱을 여기다 적는다든지 해서 각각의 평균 및 분산을 구하는 식을 구하고 그것을 다루고 하는 것이 중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닮은 것을 반드시 출제할 거다. 특히 이것은 확률 변수끼리 1차식의 관계가 있는데 확률 변수가 동일하고 확률이라는 녀석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1차식의 관계로 주어져 있는, 이거 데자부가 스쳐 지나가요. 더 6에서 다 했던 겁니다. 이것이 1차식일 경우 곱해 만든 것과 곱해 만든 것에 그것에 비교를 하는 것처럼 확률 변수는 똑같고 확률 함수만 1차식으로 바뀌어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있었다고. 이제는 확실해졌네. 평가원에서 어려운 문제로 묻고자 하는 것, 그것의 가치는 단순한 공식 및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공식에 대한 과정 및 의미에 있구나. 그리고 교과서에 모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발상을 출제하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이 29번 문제를 내가 잘 발견하고 다루지 못했다. 이걸 복습하면 돼. 뭘 복습하면 되냐? 유명한 거. 내가 이미 그 공식을 외우고 알고 있는 거. 그것을 그 정의대로, 그 개념의 본질대로, 그것의 의미대로 구해가면서 설명해보는 과정을 한 번만 거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피니티어에서 했던 거 그대로이므로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라는 녀석에 대해서 평균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도록 돼 있지?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각각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라고. 그 다음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평균이기 때문에 그 1차식 관계 안에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통해서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왔니? A에 2의 X 플러스 B가 나왔지. 자, 이렇게 확률 변수가 1차식의 관계가 있어서 교환, 결합, 분배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과서의 중요 과정이니까 확률 변수는 동일한 것으로 두고, 그리고 확률 함수에 대해서 두 개의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갖는 값들은 같아요. 근데 확률 값들은 1차식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뒤집은 문제. 그걸 인피니티 워에서 했던 거야. 똑같네요. 자, 분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했어야 하는 과정 바로 이것입니다. 다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공식을 알고 있는 유명한 것들. 그것은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대로 지금과 같이 구해보는 과정이 다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똑같이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는 이것도 확률 변수가 다르고 그리고 확률 값들이 같고 확률 변수가 다르고 확률 값들이 다른 것으로 구해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관계를 찾아서 재평평제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4점짜리 통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찾아 복습해야 될지 자쌤이 지금 알려준 겁니다. 10종 교과서 모두에 있고요. 11호, 8호 뭘로 해도 좋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자, 그럼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 이번엔 확률 변수들이 똑같고요. 확률 함수들이 1차식의 관계에 있어. 방금 전이랑 반대지. 그리고 이것을 이미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반가웠을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아, 방금 전이랑 거의 동일한 상황을 기본 원리를 똑같은 것으로 하되 여기가 1차식의 관계냐 여기가 1차식의 관계냐 그 정도만 차이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돼. 어떻게? 평균, 분산 등을 구해 나갈 때 그 확률 값들을 각각 곱해서 더해 나간다라는 것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방금 전에 보았던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B, C, B, A, D, E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 요소가 하나 있고 뭔가 대칭성이 좀 느껴지네요. 이쪽은 좀 바뀌긴 했지만 역시 뭔가 대칭성이 좀 느껴져. 자, 만약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두 개는 그대로 두고 얘네들만 조금 키워주고 얘는 조금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 둘 다 보면 무게중심 가운데에 있으면 딱 여기를 받치면 딱 가운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를 먼저 공부하고 이 표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은 이게 더 쉬우니까 평균, 분산, 분포 등에서 조금 익숙함을 얻도록 하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는 뭘 다루도록 돼 있는 거지? 연속확률 분포, 정규분포 등을 다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먼저 이 표를 계속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어서 공부했을 시에는 바로 이것을 얻고 시작하게 되네. 이 x 안 구해봐도 3이야. 이 y 안 구해봐도 3이야. 둘의 평균은 이미 얻어져 있어. 이항분포 n이 60 이게 지금 NP도 NQ도 둘 다 10 이상이 되어서 충분히 큰 수인데 너무 쉬운 문제 23번으로 나와서 좀 슬퍼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자꾸 보여주고 n이 커져가면 정규분포에 가까워짐을 자꾸 보여주고 그 대칭성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교과서에 까닭이 다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발견할 수만 있었으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Y라는 녀석은 VX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텐데 얘를 알고 있잖아요. 자, 이 녀석을 뭘로 구해도 된다는 거야? VY라는 것이 제곱의 평균. 공식은 이 정도 이용됩니다.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여기가 괄호예요. 평균의 제곱. 오케이. 이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 둘 사라지면 되고 이것을 이 y제곱 빼기 이 x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이 녀석만 내가 잘 구할 수 있으면 vx의 값이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지금 5분의 31이라고 주었으니까 너를 구하는데 성공하게 되겠구나. 이미 알고 있는 평균 혹은 분산 값을 그것을 찾아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서 구하면 된다. 어디서 찾을 거냐? 그 본질대로 그 의미대로 구해보고 찾으면 된다. 자,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 이 x제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이 똑같은 표를 이렇게 바꿔서 구하면 돼요. 이렇게 바꿔서 구하면 돼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는 1제곱 곱하기 a 더하기 3제곱 곱하기 b 더하기 5제곱 곱하기 c 더하기 7제곱 곱하기 b 더하기 9제곱 곱하기 a예요. 다른 방법 없나요? 없습니다. 평가원의 클래스예요. 이렇게 다 나열하도록 돼 있어. 확통교과서 10종이 전부 다. 시그마 기호조차 시그마의 기본 원리와 같은 건데, 시그마의 성질과 같은 건데, 그 기호가 수원수2 때문에 수원수2랑 선택 과목이랑 뭘 먼저 공부해도 확통은 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발견하는 것을 교과서에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펼쳐놓고 발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평가원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자, 이 y 다소탕이야. 그냥 하면 돼. 1제곱에 a 플러스 20분의 1 3제곱에 b 5제곱에 c 마이너스 10분의 1 7제곱에 b 그대로, 그 다음 9제곱에 a 플러스 20분의 1이에요. 자, 그러고 정말 뭐니? 1차식이니까 교환, 결합, 분배 법칙에 의해 찾고 찾으면 끝이다. 물론 재평평제 공식이나 ax 플러스 b 공식처럼 이 y제곱은 이 x제곱 더하기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소거해 버리겠습니다. 전체를 찾으면 되니까. 그럼 지금 이 y제곱 빼기 이 x제곱을 같은 부분을 찾아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값이겠네요. 지금 남은 것은 1제곱 곱하기 20분의 1 빼기 5제곱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9제곱 곱하기 2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모두 구해주게 되면 5분의 8이 나옵니다. 5분의 8. 그럼 넌 얼마야? 5분의 8을 더해주면 39. 정답. 자, 여기에 10을 곱해서 답하라고 했기 때문에 2를 39에다 곱해주면 정답은 78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얻도록 되어 있었던 것,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어디서 다루었는가? 모두 중요 공식의 유도 과정의 발상이다. 이것 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는 문제, 평가원은 촌스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 공식에 대한 과정과 닮아 있는 것을 찾아내라는 문제, 그것을 출제할 것임을 차쌤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자, 이 뭐 밑에 게 1차식 그것이 차쌤이 했던 거랑 같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과정을 물을 문제에 4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공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유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의 의미 및 과정을 반드시 찾아보도록 해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의 발상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30번 문제, 경우의 수에 의한 가장 어려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물건을 14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거네요. 아, 자주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중복조합의 수라는 파트. 이것을 세 가지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요. 실제로 중복해서 뽑아 보았더니 A가 10번 뽑히고 B는 1번 뽑히고 C는 1번 뽑히고 D는 안 뽑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그 뽑힌 횟수의 순서상을 표현해 보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4가 되는 음한인 정수의 순서상이다. 11, 1, 0 하면 10개 뽑히고 1개 뽑히고 1개 뽑히고 1개 뽑혔다. 자, 근데 그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같은 종류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 6평 해설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과도 아예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몇 개 받았는지를 순서상으로 표현해도 A가 10개 받고 B가 1개 받고 C가 1개 받고 D가 안 받았어 라고 해도 동일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공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표현은 필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문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요. A, B, C, D가 각각 받은 것을 지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매우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거야. 같은 종류 나누어 줄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나누어 주고 시작하는 것 가능. 다른 종류의 물건을 나누어 줄 때는 먼저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을 나중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면 꼬일 수 있다.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각 학생이 한 개씩의 사인펜을 모두 받았다. 그럼 사인펜 몇 개 남아있겠니? 10개 남았겠지. 그것을 4명에게 나누어 준다. 그럼 이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것의 음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와 같은 거잖아.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했을 때는 4개를 먼저 나누어주고 시작해 봄으로써 4H10까지가 4H10 286입니다. 까지가 가능함을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물론 이것이 결국은 중복조합의 공식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얘네들 사이사이에 칸막이를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4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렇게 따져서 생각을 하게 되면 공식 없이도 사실 이 사이사이가 13군데이기 때문에 그중 3군데를 찾아 잘라주게 되면 못 받는 학생 없이 모두 나누어 줄 수 있다. 똑같이 계산할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한 것 중 여러분이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순서쌍을 중심으로 표현하기 위해 하나씩을 먼저 나누어 주고 시작하는 것을 메인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86이 답이겠냐? 그럼 나다 조건이 필요가 없었겠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뭘 센 것인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셈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는 안 센 거예요. 모두가 하나씩은 받는 것을 다 세웠어. 하지만 나 조건이나 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녀석도 다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돼. 자, 정말 이것 하나만으로 최고 난도 변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다? 수다. 중복조합의 수다. 수라는 게 뭐지? 뭘 세웠냐라는 거야. 뭐가 286까지냐는 거야. 네가 뭐냐? 그걸 순서쌍을 나열하든 이 그림을 나열하든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생각하든 중복조합으로 생각하든 그 286이 무엇을 세고 있는지를 알도록 해야 된다. 답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무엇도 세웠음을 이 10개가 몽땅 여기에 다 들어갔어. 그럼 A가 11개 받았잖아요. 그거 셌니? 셌다는 거야. 나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것도 셌네. 그럼 여기서 빼야 되네. 뭘 빼야 되니? 나 조건을 만족 못 시키거나 다 조건을 만족 못 시키거나 하는 건 빼야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우면 글로 쓰면 됩니다. 9개 넘게 받은 지금 9개 이하라고 했잖아. 각 학생이 받은 게 9개 넘게 받은 학생, 그냥 넘은 학생이라고 할게요. 하거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다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건 뭐예요?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모두 홀수개를 받거나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합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9개를 넘은 학생이 몇 명인지 하여튼 있는 경우 그거를 합집합 모두 홀수개를 받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세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 그걸 찾아서 286에서 빼주면 되겠네. 자, 확률 문제가 한 문제 모자라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세 단원이 싸우다 보면. 지금 세 단원이면 9문제가 필요한데 확통 문제는 8문제잖니. 그 확률이 지금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 심지어 4점짜리 문제도 안 내줬다 막 이러면서.
아이디어로 다 쓰인다. 덧셈 정리. 여사건. 이것만 아니면 된다. 자, 뭘 세웠는지 전부 알고 있냐라는 경우의 수에 대한 본질을 통해 그 다음은 덧셈 정리 및 여사건에서 공부했던 아이디어를 이용해 주면 돼. 자, 그럼 이거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 넘는 거. 일단 10개를 이렇게 4개를 했으니까 10개가 남았잖아요. 10, 0, 0, 0으로 주는 경우 문제되지. 그럼 11개를 받은 애가 생기잖아. 9, 1, 0, 0 이것도 문제가 되지. 10개를 받은 학생이 생기잖아. 8부터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뺄 것이 많지 않습니다. 9를 넘어가게 되는 것은 이거 누가 10개 받았냐에 따라 4가지고요. 이건 누가 10개 받았냐, 누가 9개 받았냐가 4가지고 누가 1개 받았냐가 3가지다 라고 해도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와 같이 얘네들을 A, B, C, D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6평 해설 강의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16가지네. 자, 그리고 모두 홀수인 것. 모두 홀수인 것. 이게 지금 뭐라고? 9개 넘게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거나 라고 했지. 그 다음은 모두 홀수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는 모두 짝수인 것을 세주면 됩니다. 하나씩을 모두 준 상태잖아요. 그럼 모두 짝수인 경우를 세워준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제는 받은 개수가 모두 짝수가 되면 돼. 짝짝짝짝. 그 4개를 더해서 10이 돼야 돼.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 등으로 표현해서 10 해주게 되면 A, B, C, D 더한 것이 5가 되도록 하는 것. 즉 4H5라고 구할 수가 있겠구나. 4H5 계산해 줄게요.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8C5 8C3 876 321 차쌤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당연하지. 87에 56개야. 그래. 맞니? 주의해야 돼. 그냥 계산이 아니라 뭘 세웠는지를 나열은 해야 돼. 잠깐만. 덧셈 정리다. 그치. 앞에 덧셈 정리 이용할 때는 그냥 더했거든? 겹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덧셈 정리에서는 더하고 나면 교집합 확률을 빼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겹치는 게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뭘 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거 하나만으로 최고 난도 문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28번 문제 보고 차쌤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다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다. 그게 4점이라고 평가원이 주장하고 있는 점. 너무합니다. 끝까지 멱살 잡고 물어볼 기세야. 진짜 이거 뭐 셌는지 다 아냐? 다양한 방법으로 묻고 있어. 그래? 그러면 1, 1, 1, 1 같은 건 뭐야? 1, 1, 1, 2 같은 거. 그럼 2, 2, 2, 4가 된다는 거잖아. 2, 2, 2, 4가 된다는 건 뭐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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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받은 경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모두 홀수계를 받았으니까 빠져야 되는 거 맞기는 해. 근데 2번 뺀 게 있냐는 거야. 이겁니다. 이거 2번 뺐어요. 얘는 여기서 A가 5가 나와버리고 5, 0, 0, 0 나오잖아? 그럼 10, 0, 0, 0이 세지는 거야. 이 또한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1을 모두 더해주면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얘는 교집합이었어. 그래서 286에서 빼주어야 할 수는 16 더하기 56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넷은 2번 셌구나. 덧셈 정리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2번 셌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계산해 주면 돼요. 286 빼기 잠시만요. 50이니까 더하면 오늘 계산이 왜 이렇지? 68. 원래 계산 잘 못합니다. 자, 218이 정답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6평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같이 학습했으면 좋겠는 건 6평 해설 강의를 반드시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목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파트가 추가되었는데 통계 파트에서도 최고난도 문제로 출제된 게 결국은 뭐예요? 따열이에요. 정말 그 말을 그때 6평 시험지를 보고 사실은 이 개정 교과서를 보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왔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차쌤도 놀랐다.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사실은 수열까지 확통 선택자 입장에선 이 수능 시험의 절반 이상이 모두 무엇이다? 내 손으로 직접 따열해본다. 다른 것 없이 정직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